돈 안 갚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면 열받죠? 감정적으로 나가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. 채무자는 법적 허점만 찾고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. 돈을 받는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. 바로 돈을 안 갚는 사람의 심리만 알면 됩니다. 안녕하십니까? 23년 동안 추심 업무를 보고 있는 미래신용정보 이동상입니다. 정말 많이 하는 실수인데 우리가 결국엔 이제 돈을 받자고 하는 거잖아요. 그 돈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좀 이렇게 사그라지는 거죠.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이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싸움으로 번지거든요. 요즘 채무자의 특징이 있는데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해? 그럼 나도 이러면 형사고 살 거야. 이런 식으로 역으로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쓸데없이 이렇게 채무자들하고 감정 낭비하다가 나중에 손해배상을 당한다거나 고소를 당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죠. 그 이유는 이제 간단한데 감정에 좀 기복이 심해지면 판단력이 좀 흐려지잖아요.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뭐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,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랬을 때 좀 객관적으로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지? 이렇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면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거죠. 그럼 결국에는 돈 받을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. 내 기분, 내 입장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채무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 심리 상태를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. 가장 안타까운 이제 사례가 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저희에게 의뢰된 실제 채권이에요. 채권 내용을 보면 친구에게 내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아서 판결문까지 이제 받은 채권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가집에서 만난 거예요. 채무자를. 상가집에서 만나니까 술도 한잔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돈 얘기가 나온 거죠. 이 새끼 저 새끼 찾다가 결국에는 몸싸움까지 일어났고 채무자가 코에 금이 가고 허리 수술까지 하게 됐어요. 결국에는 채권자가 일단 형사 합의도 봐야 되죠. 또 합의금, 수술비까지 채무자한테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. 평생 아마 이거 잊지 못하고 이가 갈릴 거예요, 아마. 우리가 이제 감정이 앞서서 이런 결과를 낳으면 안 되는 거죠. 네, 사실인데요. 대신에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. 채무자가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압박감이 드는 그 압류 대상을 찾아서 법적 절차를 했을 때 채무자가 이제 아쉬우니까 먼저 연락해서 돈을 갚는 거죠. 기본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확실히 이제 파악을 해야 돼요. 그래서 그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이 불편한 게 뭔지, 뭐 어떤 압류, 어떤 집행을 해야 정말 압박이 되는지 또는 채권자에게 실익이 있는지 그 부분을 안 상태에서 진행한 법적 대응이어야 되죠. 결국에 이제 채무자가 돈을 갚는다는 건 채무자의 이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거거든요. 주의할 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보통의 채권자들이 내가 이제 판결문이 있으니까 압류하면 채무자들이 자연스레 돈을 갚는 줄 아는 구조로 알고 계세요. 그런데 사실 아무런 이런 정보 없이 무분별하게 압류하고 집행하고 이러면 이제 돈을 못 받거든요. 그래서 결국에는 서류 준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채무자의 정보 그리고 그 정보를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이 실제 어떻게 살고 있고 누구와 살고 있고 직장을 있는지 다 종합한 후에 압류 대상을 특정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하죠, 채권자분들은. 이건 이제 돈을 받고 싶어 하는 모든 채권자들에게 해당되는 건데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거예요. 이제 집행권원이라는 게 집행력 있는 문서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 지급명령, 판결문, 공증, 화해조서, 조정조서 이런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게 가장 먼저 채권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. 증거 수집이에요. 예를 들자면 채무 사실과 그 모든 정보가 담긴 차용증이라든지 지불각서,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같은 문서를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뭐 계좌이체 내역, 문자 메시지 또는 채무를 인정하는 사실이 담긴 통화 내역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또 중요한 건 이런 증거들을 서류화 시키셔야 돼요. 최대한 채무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만큼 습득하고 획득해야 돈을 돌려받기 쉽습니다. 일단 소송 전에 이제 채무자에게 돈을 받으려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법원이라는 건 소면주의거든요. 형사 사건과 달리 민사 사건은 소면주의이기 때문에 모든 채무자와 그간에 돈을 빌려준 내역을 서류화를 좀 시키셔야 돼요. 그래서 만약에 채무자 동의가 있으면 차용증을 받거나 지불각서를 받거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받고 만약에 이제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민사 소송을 위해서 계좌이체 내역이라든가 문자 메시지 아니면 채무 사실이 인정한 통화 내역 이런 것들은 이제 녹취록 사무소가 있어요. 그런 곳에 가셔서 서류화를 좀 시키시는 거죠. 계좌 이체나 뭐 문자 메시지
통하네요. 이런 걸로는 부족할까요? 이런 거죠. 강제력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여기에 있거든요. 일반적으로 이제 채권자가 증거는 갖고 있어요. 증거는 갖고 있지만 그 증거로 채무자에게 바로 압류나 집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러면 증거에 집행력을 더해주는 게 민사소송이고, 민사소송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집행권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비로소 채무자 동의 필요 없이 압류, 집행, 뭐 경매 이런 강제 회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우선 이제 채권자분들이 그 생각을 좀 가지셔야 돼요. 우리가 이제 채무자에게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은 결국에는 채무자에게 이제 사과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이제 복수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. 결국에는 내 돈만 받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. 근데 굳이 우리가 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까지 받아놓고 싸우고 말싸움하고 이런 감정 싸움하는 건 결국엔 이제 낭비가 되는 거죠. 차라리 그 시간에 채무자의 정보를 알아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처사죠.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.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을 막아서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든가, 직장에 이제 다니는 채무자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압류해서 좀 압박감을 준다거나, 아니면 채무자가 살고 있는 그 거주지의 가재도구들에 압류를 한다든가, 이제 이런 방법들이 결국에는 이제 누적되면 채무자가 재산이 없더라도 내가 돈을 갚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돈을 갚게 되는 거죠. 일단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이제 방법인데, 채무자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좀 판단해 보는 거예요.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시해 보는 거고. 예를 들자면 채무자가 보통 이렇게 핑계를 많이 대거든요. 야, 내가 이제 며칠 날 누구한테 좀 돈을 좀 받기로 했어. 아니면 내가 이제 은행 대출을 해놨으니까 며칠까지만 좀 기다려줘. 이럴 때 이제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, 돈 준다고 하는 사람하고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 좀 줄 수 있어? 아니면 은행 대출 신청한 거 그 내역을 좀 나한테 좀 증거로 좀 확인 좀 시켜줘. 이렇게 되면은 좀 더 구체화가 되고, 만약에 이게 거짓이라면 채무자는 또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되거든요.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, 나중 되면 채무자들이 거짓말할 거리가 없어요. 그러면 실제로 이런 거짓말의 횟수를 좀 줄여주는 효과도 있죠. 그리고 이때 거짓말이 반복된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면 그때 바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. 일단 무작정 진행하는 무분별한 법적 절차는 하지 말아야 돼요.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판결문 있다고 예전에 알고 있던 은행 아니면 1금융권 뭐 랜덤식으로 압류하고, 또 그게 안 되면 재산 명시해보고, 또 그게 안 되면 채무 불이행해보고, 유체동산 압류해보고, 이런 의미 없는 압류는 하지 말아야 돼요. 그래서 채무자 정보를 최대한 확보한 뒤에 거기에 맞는 법적 대응을 고민해 보셔야죠.